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절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제발 들어오지 마세요. 돈동거리는 사람들은 와서 지원 사업에만 눈에 불을 켜고 꽁돈 받을 생각만 하지 농업이라는 근본적인 가치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사람은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만 들어오길 바랍니다. 유튜브에 비농 비촌 영상도 되게 많은 거 아시죠? 네. 보신 거 있으십니까? 안 봅니다. 저 유튜브 안 봅니다. 죄송합니다. 유튜브 자체를 안 봐가지고. 보면은 사람들이 비농을 진짜 기를 쓰고 말리거든요. 댓글이 싹 다 부정적인 댓글이에요. 무조건 망한다. 몇 가지를 좀 읽어드릴 테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돈 많으면 대우 받고 돈 없으면 개무시 당하는 시골. 그보다 더 힘든 건 죽도록 일. 아파트 경비원보다 수입은 적고 위험 직종이다. 차라리 도시에서 단순 날품팔이가 훨씬 돈 모으기 유리합니다. 댓글을 방금 여러 개 읽어주시고 다시 한 개 읽어주셨는데 지금 쓰신 사람들 보니까 이게 그거예요. 제2의 인생을 귀농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 같아요. 제가 주로 얘기하는 건 청년 창업농에 대한 얘기고, 근데 50 또는 60세가 넘어서 귀촌을 하시는 분들은 생활하기가 낫습니다. 귀촌이라는 건 시골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소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귀농은 시골에서 농사로 돈을 벌어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 두 종류가 있는데, 연금이나 노후 자금이 부족하거나 연금이나 노후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거리를 만들고 싶어서 하시는 분, 이분들이 왜 청년 창업농보다 실패를 많이 하느냐. 첫째, 농사는 육체적 노동이 필수로 들어갑니다. 둘째, 농사도 식품 산업이기 때문에 레드오션에 속해서 트렌드와 마케팅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두를 하시기 어려우신 60대 어르신분들이 귀농을 하시니까 망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분들도 성공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내가 과거에 부모님이랑 같이 상황버섯을 키웠었는데 대학에 들어오면서 회사 생활하고 대기업 다니다가 다시 시골에서 내가 옛날에 엄마랑 같이 하던 그 농사를 짓고 싶어서 고향에 있는 부모님 땅에다가 농장을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은 성공해요. 센스도 있고 그 농작물에 대한 이해도 높아서. 근데 평생 선생님으로 교직 생활 하셨어요. 자연이 너무 좋아서 화단도 갖고 이러시다가 연금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걸 일시로 당겨받아서 시골에 터를 잡고 농사를 지으면, 농사는 일한 만큼 돈 벌 수 있으니까 내가 제2의 인생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착각하시는 분들, 그걸 해보신 분들이 댓글 쓴 것 같아요. 경비원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게. 근데 그런 분들은 제대로 된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들어온 거죠. 역시나 모든 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경비원도 자기가 성향이 맞지 않는데 억지로 경비원 하면 쫓겨나고 해고당합니다. 비농 기촌 희망자 토지주택 용자 지원 1차에서 다 소진된다. 2차 생각하시고 계획하다 낭패를 볼 수. 간단하게 얘기하면 1년에 2번 정도 받아요. 옛날에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받았어요. 근데 1년에 한 번만 받으니까 기회가 적잖아요. 그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늘려준 건데,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1월 달에 신청한 사람이 그거를 다 합격해서 받아버리면 2차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걸 항상 고지를 해요. 공문에서도. 농어촌 정착에 실패하는 주요 이유는 문화적 차이, 사회적 네트워크 부족, 생계 기반 불안, 대인관계 방식이나 일상 리듬 이런 것들이 다르다. 텃세 이런 얘기. 방금 말씀하신 것들은 시골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일 뿐이지, 농사를 짓고 농작물을 파는 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도 그 사람들이 농사를 못 짓게 방해하거나 막 망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뭐냐, 시골 사람들에 대한 특성과 성향을 파악을 잘 못하면은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뭐 성격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시골은 정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정이 많아요. 그런데 육체적인 노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 투박합니다. 이런 성향들을 고려했을 때 내 집 대문을 무작정 열고 들어와서 질문을 한다거나 떡을 준다거나 배추를 준다거나 아니면 뭘 빌려간다거나 아니면 말도 안 하고 갖다 쓰고 갖다 놓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가서 따지고 화내고 왜 들어왔냐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여쭤보면 돼요. 아, 왜 들어오셨어요? 그럼 뭘 궁금해서 왔대요. 그럼 대답을 해주면 돼요. 정적인 동네에서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면 그냥 궁금하잖아요. 궁금한 걸 대놓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시골이라는 곳은 마을 단위로 작은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 생사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인사하고 우리 가족같이 지내요. 그래서 그걸 알면 그 이해하는 순간, 아, 저 사람이 날 가족으로 생각하는구나. 오히려 내가 먼저 물을 내어주고 뭐 필요하신 거 없으시냐고 물건 갖다 쓰고 갖다 주시면은, 아, 다음에 다른 거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집까지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말이라도 하면 그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나중에 밭에서 막 끙끙대고 있으면은 트랙터 한 대가 갑자기 와가지고 비켜보세요 싹 갈아주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한 번 빌리는데 20만 원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사는 방식이 너무 각박해지니까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살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살았고 할머니들의 삶의 방식을 알기 때문에 어버이날 행사 가서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고기 나르고 술 나르고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걸 한 3년 정도 하니까 이제는 바빠서 참석을 못해도 어머니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갖다 주고, 마을 행사에서 휴지가 나오면 저희 집 앞에 휴지가
갖다 놔주시고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농사 짓던 농업인도 농기계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못 짓는다. 농기계값 농협 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농작물을 지으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임대 사업소에 농기계를 임대하는 비용은 국가에서 빌려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산업 분야에서 빌리는 비용의 5분의 1 또는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농기계 임대비로 다 끝난다는 거는 농기계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농작물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 정해진 시기나 정해진 농법에 맞게 기계를 효율적으로 빌려야지 그 임대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기계 임대비 비싸서 농사 못 짓겠다 하는 사람 저는 사실 여태까지 들어본 적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포크레인을 빌리러 가거나 다른 농기계를 빌리러 가면 1톤 포크레인 하루 쓰는데 4만 원밖에 안 해요. 근데 일반 포크레인 임대사업소 가가지고 사기업이 하는 것 가면 하루에 16만 원인가 20만 원 달라 하거든요. 근데 큰 기계일수록 더 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국가에서 싸게 빌려줄 수밖에 없어요. 농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을 매년 원래 빌려주는 가격의 절반으로 계속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비싸다고 하는 거는 경영 방식이나 농업 방식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건 컨설팅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농사로 돈 벌어서 잘 사는 것은 도시에서 자영업 중소기업 성공률보다 더 희박하다는 걸 알고 기능하세요 라는 느낌. 농사는 큰 돈 벌려고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식물이 좋거나 동물이 좋거나 이 자연에 사는 것이 좋거나 경쟁사회가 싫거나 이렇게 복작복작하는 도시 생활이 싫어서 여기에 오시는 분들도 많고 주 5일 일하고 휴가 1년에 10개 쓰고 10억 벌어서 내 주머니 1억 가져가려고 하는 거는 그냥 제조업이나 IT 산업이나 그런 쪽으로 가셔야 돼요. 농사는 진짜 옛날부터 하시던 말이 맞는 것처럼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곳이에요. 일한 만큼 벌되 정말 깨끗한 공기와 편안한 삶과 치이지 않는 삶 속에서 내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고 사명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직업이고 산업이기 때문에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절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제발 들어오지 마세요. 돈돈거리는 사람들은 와서 지원 사업에만 눈에 불을 켜고 꽁돈 받을 생각만 하지 농업이라는 근본적인 가치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사람은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만 들어오길 바랍니다. 이 농업이라는 분야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사람이 숨쉬고 마시는 물에 대한 문제, 환경 개선, 시골의 전통 문화 계승 이런 공익적인 가치가 너무나도 많고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산업이에요. 어느 선진 국가도 농업이나 낙농업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선진국은 없습니다. 식량이야말로 그 나라의 근간이고 나라가 어떤 외세로부터 환율이나 또는 뭐 세금이나 이런 걸로부터 공격을 당해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식량이 있으면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99.7%가 나가고 0.3%가 남아도 그 0.3%가 나머지 99.7%의 땅을 먹고 성장해라는 거예요. 이윤과 사업을 원하는 사람한테 이거는 굉장히 맞지 않는 사업이나 농업은 특수하고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고 나라의 근본이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다. 해야만 하고 인력을 키워야 된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농사 짓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나는 이 나라의 근간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세요. 한 푼 더 벌려고 지원 사업 더 따려고 하지 마시고 농업인들은 그런 자긍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구독해주시면 앞으로 노하우를 많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꼭 해주세요.